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에 성탄절 이전에 빠르면 북한이 무력 도발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시한이 점점 똑딱똑딱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제 동창리에서 또 ICBM 로켓의 미사일에 엔진 연소 실험을 했습니다. 7분간 단행된 이 실험을 오늘 저희들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북한 막 나가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 제목대로예요. 북한 엿새 만에 중대시험 7분.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요. 무슨 과학원의 대변인까지도요. 여기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7분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 보세요. 핵 얘기를 북한이 그냥 공균하게 썼습니다. 핵무기, ICBM, 로켓, 엔진 시험했다. 그것도 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시간대. 자, 이 발표 7시간 뒤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 참모총장 정도 되겠죠. 합참의장이다. 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ICBM에 이 신형 엔진을 싣겠다라고 의미를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7분 시험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런 거예요. 다단 연소. 첫 닦기가 가능한 2단 이상의 엔진 시형 다단 로켓. 지금까지는 이게 크고 기능이 안 됐나 보죠. 힘을 무조건 쏴야 됐나 봐요, 지금까지. 1단 추진체의 성능 최종 점검 가능성. 2배 이상 무거운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괌이나 급기야 워싱턴까지 쏠 수 있는 ICBM 기술에다가 2배가량 핵탄두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장영근 한국대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더 소형하지 않고도 미 본토 전역을 더 위력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의미다. 이제는 더 핵탄두 소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 완성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지금 동아일보 오늘 일면 제목이요. 북한이 핵을 폭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막 나가고 있다. 네. 왜 이렇게 막 나갑니까? 네. 사실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마지막 어떤 비락근 전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성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액체 연료를 1단이 아닌 2단으로 쏠 수 있도록 껐다 켜다 할 수 있다. 일단 말하자면 300초, 즉 5분을 넘지 않습니다. 7분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화성 15호 같은 경우만 해도 200초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3분을 좀 넘겼다. 근데 화성 15호는 어떻게 했냐면 2단이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소련제로 넣고 2단은 사실 소형을 묶어서 했던 좀 부실한 거였단 말입니다. 이번은 2단에 있어서 성능이 강화됐다. 그래서 신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말하자면 600km짜리의 12,500km 가는 말하자면 그런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다 그러면 방금 장 교수 얘기한 것처럼 600km 곱하기 2 정도가 되는 메가톤급의 더 멀리 가고 무거운 더 무겁게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근에 들어도 SLBM까지도 만들어졌다 그러면 실제로 크리스마스 앞두고 말하자면 물 밑에서 쏘던 동창리에서 쏘던 어떤 새로 마련한 최신형 말하자면 ICBM의 실험이 가능해졌다. 실제 미국을 염두에 둔 말하자면 무기화에 성공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비건이 한국에 들어와서 급하게 문 대통령 만나야 될 정도의 마지막 협상의 카드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노선, 레드라인을 지금 북한이 너물랑말랑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와의 약속, 우리와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평양회담 이후에 북한이 약속한 대로 동창리 ICBM 발사장을 완전히 폐기했다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지금 벌써 그 폐기했다는 미사일 발사장에서 2번이나 엔진 실험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을 북한 김정은이 종이장처럼 2번 이상 꾸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도발의 끈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청와대는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에 눈 감아주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청와대 거듭 도발에도 침묵.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막말. 북
7, 13일 중대시험 발표, 거듭된 도발에도 청와대는 별도 입장 안 냈습니다. 눈 감은 거죠. 국방부 합참, 대응 성명 없습니다. 눈 감은 거죠.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막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평양방송 내용 남조선 현 당국은 당장 존망의 위기에라도 처할 것 같은 위구심에 사로잡혀 외세에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짓만 일삼고 있다. 지금 북한이 두 개를 꼬집었어요. 당장 존망의 위기에도 처했다. 청와대가 지금 당장 망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진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을 하고 있다. 내치외치 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정세와 북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쑥떡 공론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한 거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세 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수치와 굴욕의 올가미를 더 깊숙이 쓰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걸 똑바로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이 북한의 조롱을 두고 이전에 했던 청와대 섭살개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설마 있겠냐마는 왜 이렇게 청와대 조용한 겁니까? 글쎄요, 저는 좀 안타까운데 시작하시면서 앵커 말씀 주셨지만 국회는 지금 시계 제로라고 하지만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난제가 좀 거치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평창 올림픽, 그 다음에 평양 답방, 판문점 회동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애초에 북한이 지금까지 그 2년 동안 오면서 하나도 변한 건 없다. 네. 그러니까 핵보유국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서 서방 세계를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있는 경제 제재를 풀어보겠다라는 의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저런 조롱성 말에 변옥이 되거나 약올라 하면서 북한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플랜 B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혼나. 이렇게 말해야 된다. 고마됐어. 고마됐어.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는데, 많이 이해하려고 했는데, 예. 아직도 그럼 고마됐어. 이제 우리도 우리 길 갈게. 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북한도 안에서, 북한이라고 김정은 체제만 분명히 공고하게 있겠습니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 틈을 좀 우리도 흔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 전에 아버지 선대에 있었던 것처럼 몇만 명이 굶어 죽어도 꿈쩍도 안 하는 고난의 행군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일 그 눈 쌓인 백두산을 보여주면서 자꾸 그걸 해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쯤에서는 모든 게 분명해졌으니까 북한의 의도를 알고 그럼 고마해라. 이제 우리도 우리 갈 길 같다. 예. 더 이상 하면 네 인민들 참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대통령이 전 비건 미국 대표분 만나잖아요. 만나죠. 오늘 만나죠. 물론 비건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다 공개는 되지 않아도 그래도 분명한 미국과의 공조를 확인하고 북한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 남북 간의 어떤 평화 국면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달린 거고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비단 국민들의 안보와 어떤 불안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우리 박정화 전 대변인의 메시지 주문까지 들어봤습니다.